일본이 자랑하는 항공산업의 유구한 전통을 보려면 태평양 전쟁 당시 불타는 라이터란 별명을 가졌던 제로센 전투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칭 당대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았던 제로센에게 불타는 라이터란 오명이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항속거리와 운동성을 중시한 과도한 경량화 탓에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내구성 제로센 전투기가 얼마나 문제였냐면 경량화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비행기를 지탱하는 뼈대에 구멍을 숭숭 뚫어놔서 제한 최고 속도를 넘으면 기체가 두동강 나버렸습니다. 심지어 항속거리를 늘리겠다고 가장 총알이 맞을 확률이 높은 날개 부위에 마저 연료를 주입해 총알이 한 발만 명중돼도 바로 화염에 휩싸이는 극악의 기체였던 것이죠. 태평양 전쟁 초창기에는 경량화의 장점을 살려 놀라운 기동성을 보여줬지만 약점이 분명한 전투기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제로센 전투기를 터키슛, 그러니까 칠면조같이 쉬운 사냥감이라고 조롱하며 손쉽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공권을 빼앗긴 일본은 이어진 전쟁에서 연달아 패하기 시작했고 결국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이어졌죠. 한순간에 제국에서 패전국으로 추락한 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일본은 1980년대 말 제2의 제로센이라 불리는 F2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완전한 국산화가 목표였고 쌍발 엔진을 달아 전투 행동 반경이 넓은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미국과의 공동 개발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미국의 F-16 전투기를 기반으로 하여 단발 엔진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했고 일본의 미쓰비시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제작사로 선정됐습니다. F2 전투기의 겉모습은 F-16에 가까웠지만 그 속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최첨단 레이더 기술인 전자주사식 레이더와 복합제 일체형 주익 제작 기술을 자체 개발해 전투기의 성능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기술들을 넘겨받아 F-22 랩터 제작에 사용했는데 정작 미국은 일본에게 비행 제어 기술 등 핵심 기술 제공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주재하는 기술들을 자체 개발하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군사 기술만 빼앗겨버린 꼴이어서 굴욕적인 공동 개발이었다는 평가가 국제사회에 자자했었습니다. 그리고 F2 전투기는 미국의 방해 때문인지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경비도 상승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라는 불명예를 얻었고 추력 대비 과도한 중량으로 성능도 예상에 못 미치게 됐습니다. 고성능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해보려 했지만 이마저 미국의 회방으로 실패한 사이 미국의 F-16은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F2 성능을 능가하는 것은 물론 가격도 4배 이상 저렴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힘들게 개발한 F2 전투기 18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해일에 수몰되는 악재를 겪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투기 개발사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일본이지만 최첨단 전투기 제작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 개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한 겁니다. 일본은 자신들을 지긋지긋하게 이용만 했던 미국 말고 영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미국의 그늘 아래 있는 일본이 결국 로키드 마틴사와 협력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미국이 주일 방위 분담금 협상을 지렛대 삼아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인 F-22와 F-35의 장점을 모두 챙긴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3. 제로센과 F-2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국산화로 개발에 성공할지에 따라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의 구도 역시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